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승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이상엽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할 얘기가 많으면 많고 또 없다면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난번에 한번 홍 기자님하고 이 부분을 한번 짚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빨리빨리 하고 중요한 부분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요. 소셜 시큐리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여러분들이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10년 동안 소셜 시큐리티를 내면은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10년 딱 일하고 이제 받네 그러고 일 그만두시고 아니면 세금 보고 안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35년입니다. 35년 동안 내가 미국에서 근로소득만, 근로소득을 보고를 했을 때 그 35년의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그 10년이라고 그만두면은 10년 동안 내가 10만 불씩 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면은 한 100만 불 보고한 거네요. 그런데 나누기 35 해보면은 1년에 3만 불도 안 됩니다. 여기 2만 8천 불로 써 있죠. 10년만 보고해도 35로 나누는군요. 그렇죠. 나누기 35로 나누기 때문에 1년에 뭐 2만 8천 불 이 정도 한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받겠습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제 연평균 근로소득이 12,000불일 때, 74,000불일 때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사실은 이 부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숫자를 여러분들이 아셔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20년 전에 5만 불 보고했었다. 그럼 5만 불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돈의 가치로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는 전부 다 인플레이션 어저스먼트를 해두기 때문에 20년 전에 5만 불 벌었다 그러면 지금 한 20만 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5만 불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계산을 할 때는 20만 불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들어가면 그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만 내가 그거를 뭐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외우면은 참 좋은 숫자가 있습니다. 단 페이지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든 그래프예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구글 어디를 찾아보셔도 나오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저작권 표시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위에 빨간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연평균 수입이 12,000불, 74,000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월 사회보장 혜택금 970불이 써 있고 그 오른쪽에는 2,500불이 써 있죠. 970불이니까 한 1,000불 정도로 볼까요? 그렇네요. 1,000불이라고 하는 숫자와 2,500불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저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보면은 거기에 당신이 67살에 은퇴했을 때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입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 숫자는 압니다, 내가. 써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 보고했었지? 이거는 찾을 방법도 없고, 설사 찾더라도 그게 지금 현재 돈의 가치로 얼마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0불이랑 2,500불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0불.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은퇴하고 나서 1,000불에서부터 2,500불 사이에 어떤 그 구간에 내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2,500불보다 넘어가는 구간에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 구간만은 꼭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면요.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빨간 세로 막대기가 3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빨간 막대기 왼쪽에 있는 구간, 거기가 이제 첫 번째 구간이죠. 그 첫 번째 구간에는 내가 보고한 거, 그 아래쪽에 있는 X축이 내가 35년 동안 보고했었던 평균 근로소득입니다. 평균. 그리고 Y축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한 달에 받을 돈입니다. 이 그래프가 녹색으로 돼 있는 선이 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구간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많이 완만해집니다. 네 번째 구간에서는 거의 그냥 아예 안 늘어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 번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소셜 시큐리티를 많이 내주면은 그 돈을 모아서 첫 번째 구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더 내면은 훨씬 더 많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 거죠. 그 배율이 얼마가 되냐면은 놀랍게도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1,000불 이하로 받는 사람들.
내가 한 달에 1,000불 이하다. 그럼 1,000불이 갈 때까지는 내가 지금 1,000불을 내면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 1,000불을 내면은 3배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라에서 2,000불을 보태주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3,000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3,000불을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그걸 지금 바로 갖지는 못하죠. 그 3,000불을 매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만큼 올려줍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잖아요. 많이 올라가겠죠. 그게 매년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가 67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 올라간 돈으로부터 매년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금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그 67세 이후에 매년 그 나이가 더 먹을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계속 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1,000불 이하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선이자 200%로 그 자리에서 그냥 보태주는 거고 매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마다 이자를 계속 올려주는 거죠. 은행 이자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거든요.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뭐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이자 200%를 이길 수 있는 투자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존을 보면은 두 번째 존은 3배가 아니라 제가 거기다가 1.2에서 1.4배라고 써놨습니다. 한 뭐 1점 그 사이 어딘가예요. 1.2배이기 때문에 그럼 별로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2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선이자 20%예요. 그렇죠. 선이자 20%하고 매년 뭐 엄청나게 올려준다는 거죠. 웬만한 연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포인트가 2,500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2,500불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소셜 시큐리티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500불이 넘어가면은 별로 가치가 없어져요. 0.6배가 되거든요. 2,50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0.6배니까 내가 1,000불 내면은 오히려 나라에서 400불을 뛰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떻게든지 2,500불을 맞추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아주 많이 받으신 분들은 3,100불. 저게 아마 작년도 수치라서 좀 떨어져 지금 한 3,200불 될 겁니다. 3,200까지 갈 수 있는데 2,500에서 3,5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 이제 요거는 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프린트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62세가 될 때쯤 해가지고 한 번 소셜 시큐리티에서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예전에는 매년 보내줬는데 요즘 돈이 없어서 그런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걸 보내주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제 클라이언트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서 이거 프린트 해오세요 했더니 갔더니만은 돈을 받고 프린트를 해줘요. 150불인가 그렇게 내셨대요. 그래서 150불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프린트 해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기다리면 어디선가 뭐 보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government.gov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거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프린트하고, 요거는 이제 내가 그동안 지난 뭐 35년이면 35년 동안 얼마 보고했었는지 나오는 겁니다. 뭐 리스트가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 숫자 뭐 있어봐야 저게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페이지인데 옛날에는 이거 페이지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저거 그러고 다 알았었는데 지금 모르세요. 이거 페이지를 보내주지를 않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세요.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가 1,619불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저기 여러분이 67세 지금 뭐 거의 뭐 66과 4분의 3? 그 정도 되는 때 은퇴를 하시는데 67세쯤에 은퇴를 했을 때 한 달에 받는 게 1,619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서 메디케어 띄고 받기 때문에 저만큼 안 됩니다. 아마 뭐 한 1,500불 정도 약간 안 되는 정도 수준이겠죠. 그거를 내가 만약에 67세에 안 받고 기다렸다가 70세에 받으시면은 2,000불을 받게 됩니다. 1,600불이 유리하냐 2,000불이 유리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같으면 무조건 2,000불 쪽으로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생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평생. 나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는 평균의 통계를 믿으셔야 되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이러지 마시고요. 압니다. 평균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남자 67세에 생존하시고 계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83 넘게까지 사시고요. 83점 몇 되시고요. 여자분들은 86점 얼마 되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여자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오래 사시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79까지만 살았다.
그러면 똔똔이에요. 아. 네. 67에 은퇴해가지고 받는 돈과 네. 70세 은퇴해가지고 받는 돈이 이게 매년 받는 돈이 똑같아지는 시점이 한 79 정도 됩니다. 네. 79보다 더 오래 살면은 무조건 남는 거예요. 70세 은퇴하는 게. 늦게 은퇴하는 게. 그러니까 평균의 통계를 믿으시고 뒤로 미루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내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나 절대 일찍 못 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피해야 되는 건 그 밑에 있는 숫자는 62세 은퇴했을 때. 일찍 은퇴하시는 분이에요. 예, 이건 페널티가 대단합니다. 그렇네요. 네, 일찍 은퇴하시면은 1,600불 받을 걸 1,100불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500불의 차이가 나는데 이 500불을 평생 동안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절대로 이거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500불이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계산해서 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긴 올라가죠. 1,600불도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1,100불도 올라가는 거 같이 올라가니까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퍼센티지로 올라가니까 그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62세에 저걸 받는 거는 절대적으로 피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는 디서빌리티도 있고요. 예, 내가 장애가 생겼을 때 그것도 나오는 것이고, 패밀리, 내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그 역할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내가 몇 년 동안 부으면 받는 것이냐? 똑같이 10년이에요. 10년. 똑같이 10년 동안은 부으면 받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면 65세 되기 전. 내가 만약에 30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난 10년 동안 일한 적 없는데 내가 돌아가시면 우리 유족연금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30에 돌아가시면은 10년이 아니라 3년만 일했어도 유족연금 줍니다. 그렇군요. 예, 줍니다. 그것도 사실은 꽤 많이 나와요. 애들 것도 나오고 그 와이프 것도 나오고 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나이가 그 사망 날짜가 30이 아니라 40, 50, 60 되면서 그 이전에 일한 그 기록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필요한 기록이 최종적으로 10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정말 그 은퇴하고 나서 그 기본적인 수입을 인플레이션까지 조정해줘가면서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내가 그 전에 그 돌아가시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커버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최소 10년간 40포인트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우선은 내가, 받을 자격을 갖추는 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1년에 얼마씩 보고하면 되는 거냐? 1년에 6,040불입니다. 4포인트. 내가 10,000불을 보고하건 10만 불을 보고하건 6,040불까지만 4포인트까지만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많이 낼 생각은 없고, 그냥 10년 해가지고 딱 요것만 받겠다. 예를 들어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목적이 아니라, 메디케어가 목적이신 분들 있죠. 예, 메디케어가 목적이신 분들은 1년에 6,000불씩만 그렇게 조절할 수만 있다면은, 1년에 6,000불씩만 10년 보고 하면은, 메디케어 40포인트 꽉 차가지고 메디케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65세 넘었는데 메디케어 없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맞습니다. 예, 메디케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보다 메디케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적었고요.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10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35년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이쪽으로 출장 오신 그런 그 엔지니어 테크니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내가 지금 미국에서 1년밖에 일 안 했는데 나중에 한국으로 가면 이거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는 18개월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8개월. 1년 반입니다. 6포인트죠. 18개월을 만약에 보고를 하시면은 나중에 내가 지금까지 집어넣었던 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미국으로 오시면은 68세가 돼가지고 내가 예전에 18개월어치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 돌려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줍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10년 동안 냈는데 나 한국으로 은퇴해가지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67세 돼가지고 오면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10년만 부으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을 붙지 못하는 경우에 나 여기서 잠깐 일했다가 한국으로 갔는데 그거 받을 수 있느냐? 18개월입니다. 예, 18개월 이상만 하시면은 받을 자격은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직원들이 그렇게 다 이런 내용을 아는 건 아니니까 생각보다 몰라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모릅니다. SSI 사무실 가면은 답답한 일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네, 예. 거기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듣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 경우에 이게 잘못 결정될 확률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 정말로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회계사와 한번 상의를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평생 내에 한 번 하는 결정이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유저네임 패스워드 꼭 만드세요. 꼭 만드시고 그거를 꼭 프린트를 하시고 그 자료를 언제든지 로그인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부부의 경우에 만약에 허즈먼 와이프가 있는데 남편분이 좀 수입이 많을 경우에 수입이 많아가지고 계속 보고를 했을 때 이 여자분이 평생 한 번도 세금 보고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한 번도 안 했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받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절반을 자동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일을 해가지고 소셜 시큐리티를 적립시켜 놓을 필요가 있느냐?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좋죠. 근데 내가 내 힘으로 근로소득을 보고했었던 것, 그거의 35년 평균으로부터 계산한 것과 우리 배우자가 받게 될 돈의 절반, 그 둘 중에서 더 큰 걸 고르는 거거든요. 고르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와이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와이프분이 한 1년에 20만 불씩 평생 동안 보고를 하신 분인데 남편분은 예를 들어서 셧더맨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 남편분이 갑자기 어디선가 잡 오퍼를 받아가지고 소셜 시큐리티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35년 동안 어지간히 많이 보고하지 않으시면은 거기서 소셜 텍스 내신 거는 다 날라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여자분이 받게 될 돈의 절반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렇네요. 근데 이게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이라서 어차피 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에서 월급을 받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비즈니스에서 내 월급을 받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허즈밴드 와이프가 똑같이 10,000불씩 W2를 받는다고 하시면은, 만불에 대한 돈이 적립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분한테 몰아가지고, 2만 불을 몰아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면은 다른 한 분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도 내지 않아도 10,000불씩 쌓이는 거거든요. 한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2만 불 하면은 결국은 3만 불어치가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시면은 좀 힘들어지죠? 이혼은 하지 마시고요. 10년 이상 살면 됩니다. 10년 이상. 10년. 두 분이서 결혼한 상태로 10년을 같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셨으면은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이 배우자는 은퇴하고 나서 그 상대방 배우자의 절반을 받을 적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10년 이상 살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 보고를 10년을 같이 했으면 당연히 증명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없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주민등록 등본 띄워오세요. 거기에서 이제 했었던 사실이 있으니까 그 결혼했었던 사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면 그걸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내가 X가 3명이다. 3명 다 나하고 같이 10년을 동안 살았어요. 그 X가 받을 돈들의 절반을 내가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사람 거로 내가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 아, 3명한테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근데 거꾸로 내가 돈을 많이 세금 보고를 많이 한 사람인데 X가 3명이다. 근데 다 그 X 3명하고 다 내가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3명이 어떻게 될까요? 내 절반을 나눠서 받게 될까요? 각각 받을까요? 각각 받습니다. 각각 그 3명이 다 내가 받는 돈의 절반을 다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소셜 시큐리티 자금이 그냥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면.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정말로 열심히 살면은요. 10년씩이니까 20대에 1명, 30대에 1명 이렇게 하면은 계산상으로는 가능하죠. 그렇죠. 가능하죠. 계산상으로는 5명 까지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한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실 때 특히나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이미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20년 동안 뭐 운영을 했는데 허즈밴드와 와이프가 똑같이 W2를 지금까지 했었다. 그러면 이제 와서 누구 한 명한테 쌓는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절반이 아니라 내가 낸 것만 가지고 발전이 생겼는데 한 사람한테 몰아보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럴 경우는 계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어느 한 사람한테 몰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그런가요? 먼저 돌아가실 분한테. 왜냐하면은 이제 뭐 둘이 있는데 뭐 이 사람이 받을 돈의 절반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이 먼저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이분은 그 절반을 받을 자격은 없어지죠.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받던 소셜 시큐리티를 이분이 그대로 받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그분이 두 번째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 차이가 한 20년 나면은요. 동갑내기 부부에 비해서 20년 많은 부부는 20년을 더 받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그 연장해서 계속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몰아서 하려고 하면은 나이가 더 많으시고 건강 상태가 좀 더 안 좋으신 분한테 이게 지금 꼼수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누구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스테이트먼트를 받는 방법. 반드시 조기 들어가서 ssa.gov에 들어가서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간단한 시험보입니다.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뭐 다음 아래 뭐 4가지 주소 중에서 본인이 살았던 주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저 틀릴 뻔했어요. 저 그거 괜히 신경 쓰이던데요. 짜증나고 막. 이게 내가 이런 집에 살았었나 뭐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조심해서 잘 하시고 절대 패스워드는 잊어버리더라도 유저네임 잊어버리시면 찾기 어렵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시고요. 더 이상 안 오니까. 페이퍼 스테이트먼트가 안 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저런. 큰일 나셨군요. 찾을 수는 있습니다. 유저네임도,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한번 잊어버렸었습니다. 찾는데 어렵더라고요. 잘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장점,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보장이고, 배우자에게도 평생 보장이고, 은퇴 전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도 나온다. 그리고 almost risk free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가 언제 뭐 2030몇 년이면 없어진다, 말라버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얘기도 있고. 33년에 없어진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죠. 맞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소셜 시큐리티를 내는 그 한도가 있어요. 지금 한 14만 불 되는데 1년에 14만 불의 근로소득까지만 소셜 시큐리티를 내고 그 이후에는 안 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14만 불인데 뭐 작년에는 한 13만 1,000불인가 그랬고 그전에는 12만 얼마였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죠.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가 마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니멈 웨이지 얘기해도 되겠죠? 미니멈 웨이지가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미 15불이고 15불이죠. 그 굉장히 많은 스테이트, 한 20여 개 스테이트가 미니멈 웨이지 15불을 향해서 이미 간 스테이트도 있고 뭐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아직 7불. 7불 25. 25죠. 사실은 뭐 7불 25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건 뭐 그렇게 해서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세금 보고를 7불 25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이게 15불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 더 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뭐 많이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고만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하여튼 받건 보고만 더 많이 하건 어찌 됐건 소셜 시큐리티는 7불 25에 비해 시절에 비해 가지고 15불이면 2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니멈 웨이지 올린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세 저항 없이 소셜 시큐리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소셜 시큐리티가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셜 시큐리티가 뭐 마를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마르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폭동이 나겠죠. 그렇죠.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하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 사설연금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존이나 두 번째 존에 있는 사람까지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소셜 시큐리티를 적립하기 위해서 메디케어 텍스도 꼭 내야 됩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낼 수가 없으니까 소셜 시큐리티가 내가 낸 것만큼 받는 거지만
낸 거 이상으로 받죠, 대부분의 경우. 네. 근데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메디컬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항상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네. 할 수 없이 소셜 시큐리티를 많이 적립하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텍스를 더 내야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디케어가 더 중요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시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케어를 위해서라도 소셜 시큐리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부가 2명 있는데 네. 한 명한테 다 몰았는데 다른 사람 메디케어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아. 역시 10년만 같이 살았다고 하면은 네. 한 사람이 받으면은 그 나머지 배우자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네네. 예. 네. 예, 그 혹시 뭐 그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네. 제가 이 장표의 소셜 시큐리티하고 관련해 가지고 요 다음번 거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여기 보면은 그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계산식, 제가 그 그래프를 만들 때 참고했었던 계산식 같은 것들 네. 여기다가 다 놔뒀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 들으신 대로요. 소셜 시큐리티라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 유리한 여러 가지 자료 근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지만 뭐 단점이 있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메디케어가 필요하신 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시죠. 예. 그리고 좀 꼼수긴 합니다만 2명 가능하시다면은 2명 중에서 1명한테 몰빵하는 방법도 뭐 있기는 있다. 누구나 다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약간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고요. 흔히들 이게 다 돈이 말라붙어서 끊길 거다라는 우려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들으셨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저희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1,000불 이하로 벌 거냐, 2,500불까지 할 거냐, 요 잘 기억하셔가지고 잘 하죠. 35년 내가 세금 보고 낸 거에 35년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10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아주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중요한 기초 정보들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엽 회계사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